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Lektion 4, 4단원 Personalpronomen und Possessive Artikel, 그래서 인칭 대명사와 소유 관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우선 Personalpronome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인칭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이렇게 표를 그려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왼쪽 세로줄을 보시면 이제 1점 Person, 2점 Person, 3점 Person 이렇게 하는 게 각각 인칭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erste Person, zweite Person, dritte Person 각각 1인칭, 2인칭, 3인칭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세로줄을 보면은 singular 해서 단수라는 뜻이고 plural 오른쪽 세로줄은 복수 라는 뜻입니다. 단수 1인칭은 나죠. ich 라고 합니다. 그럼 복수 1인칭은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 우리가 되고 독일어로는 wir 라고 읽습니다. 2인칭 단수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du와 sie가 있는데요. du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너라는 의미고 sie 같은 경우는 당신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sie 할 때 s를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어에도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게 존칭과 비존칭이 있어요. 그래서 du 같은 경우가 비존칭에 해당을 하고요. sie 같은 경우는 이제 존칭에 해당을 하는데 우리나라와는 그 쓰임이 살짝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는 무조건 du를 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됐던 조부모님이 됐던 그냥 du를 씁니다. 비존칭을 쓰죠. 그리고 뭐 나이가 많던 적던 같이 학교에서 다니는 사이끼리 같이 학교를 다니는 사이끼리는 그냥 du를 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를 보러 간다, 관청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공적인 자리 이런 데거나 아니면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 이런 데서는 보통 존칭을 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되게 대략적인 느낌을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독일어에서 비존칭의 경우는 나와 되게 가까운 사이 그다음 그런 느낌이고요. 존칭을 쓰는 경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이, 그러니까 아예 처음 보는 사이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의 그런 지위나 이런 것을 명분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이일 때 존칭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뭐 완전 100% 이렇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이런 느낌만 알아두시고 존칭과 비존칭을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써야 하는지는 이제 다음에 다른 또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존칭과 비존칭이 있으며 그거는 각각 단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2인칭 복수 형태를 가볼게요. 여기도 이어와 sie가 있죠. 이어의 같은 경우는 비존칭 너희들 이라는 뜻이고 sie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볼게요. 3인칭 단수에 보면은 er, sie, s가 있어요. 제가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어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성과 수, 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이거는 이제 성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독일어의 모든 명사는 성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명사를 인칭 대명사로 받아줄 때 그 성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er, sie, s가 있으면은 각각 남성, 여성, 중성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그림과 함께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복수 형태예요. 여기는 g죠. 근데 이 g는 대문자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 이 g는 뭐랄까 그냥 존칭, 비존칭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의 형태로 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림을 함께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이 영상이 지금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 이유가 물론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조금 오래 걸린 거기도 한데 이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림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100% 저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나중에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이 조금 미흡하고 엉성할 수가 있어요. 엉성하겠죠, 100%.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이번 것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림과 함께 볼게요. 주인공이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ich, 나, 자신을 의미하는 단어 ich가 되고요. 자, 이번엔 주인공이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서로를 같이 부르고 있어요. 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wi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이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거는 너, 같은 나이 또래로 보이죠? 그래서 너라는 단어로 do 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자죠.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그라는 단어의 에야가 됩니다. 자, 이번엔 할머니를 가리키고 있네요. 저 손 모양은 되게 버릇없어 보이지만 그림을 제가 그려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이 할머니는 자신의 할머니는 아니에요. 자신의 할머니라고 하면은 지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냥 뭐 길거리에서 처음 뵌 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처음 뵌 할머니 분 그러면 이제 존칭을 쓰죠. Z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당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Z, 남자든 여자든 그냥 Z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친구 둘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어요. 너네들 말이야 할 때죠. 그래서 이야,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인공이 제3자에게 여자아이를 소개를 시켜주고 있어요. 여자아이를 소개를 시켜주면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Z가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주인공이 제3자에게 아기를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아기는 독일어로 das Baby입니다. 성별이 중성이에요. 뭐 중성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독일어 언어적 특성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라는 단어의 baby는 중성이어서 das Baby라고 하고 그 중성 명사를 인칭 대명사로 받을 때는 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림과 함께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3자에게 다른 두 명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두 명이라는 것은 복수죠. 그래서 이 둘은 누구냐면 할 때 Z라고 하고 이거는 존칭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 같은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Z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문자가 아니죠. 자, 이번에 독일어에서 제가 또 중요하다고 했던 거 독일어의 특징 성수격 중에서 성별과 수는 아까 했죠. 그래서 뭐 as, s가 성별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싱굴란지 플루랄인지 이게 수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격에 관련된 거예요. 독일어는 정말 많이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다 다르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가 정리가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나중에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앞에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추천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진짜 반드시 앞에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해요. 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독일어는 이제 뭐 시작할 때 울지만은 뭐 웃으면서 나오는 그런 언어다, 뭐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외워야 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할 그런 문법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몸에 익으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을 딱히 거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딱딱 적용이 되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지금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화면에서는 이제 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노미나티브는 일격이라고 한국어에서는 독일어 문법을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1이라는 숫자를 독일에서는 전혀 안 써요. 그냥 노미나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주격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 너, 그, 그녀, 그것, 우리, 너희들, 그들, 당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쓰여져 있는 단어들을요. 한번 읽어볼게요. Ich, du, er, sie, es, wir, ihr, sie,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격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다음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목적격, accusative. 한국에서는 문법으로 사격이라고 하죠. 목적격으로 쓰는 게 되게 다반사예요, 이것들은.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목적격, 주격 이렇게 페이지에 안 써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꼭 그렇다고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 독일어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가진 성질이 이런 격을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helfen 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뜻이 돕다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누구를 돕다니까 목적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accusative를 쓸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helfen이라는 동사는 삼격, dative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삼격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돕는다 라고 할 때 ich, 나는 돕다, helfe, 그 다음에 너를 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래서 dich를 써야 할 것 같지만 사실 helfen이라는 동사 자체가 삼격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바로 다음에 나올 dear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미나티브가 완전 주격이고 아쿠사티브가 완전 목적격이고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100% 그렇게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받아들이기가 쉽고 그거를 기본으로 깔아 있는 상태에서 다만 이게 100%는 아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외 사항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거를 숙지하기도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accusative를 한번 쭉 읽어보고 뜻도 한번 같이 볼게요. mich, dich, ihn, sie, es, uns, euch, sie 이렇게 됩니다. ich, mich, du, dich, er, ihn, sie, es, wir, uns, ihr, euch, sie. 어때요? 조금 발음이 입에 익으시는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다음 dative를 한번 볼게요. dative 한번 쭉 읽어볼게요. mir,
dir, ihm, ihr, ihm, uns, euch, ihnen, ihnen. 어때요? 외우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가로줄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Ich, mich, mir. Du, dich, dir. Er, ihn, ihm. Sie, ihr. Es, ihm. Wir, uns, ihr, euch. Sie, ihnen. sie, ihnen. 아시겠습니까? 맨 밑에 줄에 있는 밑에서 두 줄, sie 이거는 뭐 똑같아요. 하지만 대문자 소문자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 존칭인지 비존칭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뭐 외우실 때 굳이 뭐 노미나티브, 아쿠사티브, 다티브 순서로 안 외우시고 노미나티브, 다티브, 아쿠사티브 순서로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게 다티브인지 아쿠사티브인지 그거에 대한 구분만 하실 줄 알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Pronomen für Sachen.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어에는 모든 명사들이 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명사를 쓸 수가 있어요. 예시를 한번 4가지를 들어볼게요. 성별과 수에 따라서. 자, 이것도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칼이죠. 칼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면은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칼입니다. 칼은 독일어로 das Messer라고 합니다. 자, das Messer 중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 대명사 s를 씁니다. 힌트는 das에 있는 s, s에 있는 s. 이 s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뭐죠?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자, 숟가락은 독일어로 der Löffel. 자, 이거는 남성이죠. der니까 der Löffel 그러면은 er가 나오죠. 자, 지금 앞에 붙어 있던 이 das, der 이것들은 모두 정관사입니다. 독일어에서 단어의 성을 표시를 할 때는 정관사를 기본으로 씁니다. 혹시 정관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신다, 관사가 뭔지 모르신다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카드 영상을 다시 꼼꼼히 보고 숙지하고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숟가락 der Löffel은 e어라고 합니다. 남성 대명사죠. 힌트를 드리자면 der에 붙어있는 er, 그게 바로 e어에 붙어있는 er.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거는 포크입니다. 포크예요. 포크는 독일어로 die Gabel. 성별은 여성이죠. 여성은 대명사로 받을 때 sie라고 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D에 있는 E의 이 부분이 Z에도 있죠. 이렇게 조금 뭔가 공통점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단수는 모두 다 했어요. 독일어에는 성별이 3개밖에 없으니까요. 프랑스어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지만 독일어는 중성이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금방 몸에 익히실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수를 가볼게요. 자, 이거는 커피 잔입니다. 잔. 중요한 건 커피가 아니라 잔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잔이 뭐냐? 복수 형태로 die Tassen 이라고 합니다. die Tassen. 이것도 마찬가지로 Z라고 불러요.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Z가 복수 형태의 대명사입니다. 이 부분을 또
정리를 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젠 possessive article인데요. 뭐냐? 소유관사예요. 자, 지금까지 오시면서 궁금해 하셨을 분이 적어도 한 분은 계시겠죠. 왜 Personalpronomen을 하는데 Genitive, 이격, 즉 소유격이 왜 안 나왔나? 왜 Nominative, Accusative, Dative 왜 3개만 했냐? 도대체 Genitive는 왜 안 했어요?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닙니다. 자, 인칭 대명사가 굳이 이격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그 이유가 바로 이 소유관사 때문입니다. 뭐 옛날에는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소유관사가 있으니까 굳이 그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또 구분을 해서 쓸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없어지게 됐다고는 해요. 근데 뭐 이게 팩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독일어에서 Personalpronomen에서 Genitive는 존재하지 않고 possessive article, 소유관사를 쓴다. 그러면 소유관사는 당연히 한 줄밖에 안 나올 테고 이것은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좀 복잡하죠. 이 possessive article은 소유관사니까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시를 같이 들어놨는데요. 자, 우선 masculine부터 볼게요. masculine 보면은 중요한 부분은 이제 mein, dein, sein, ihr, unser, euer, ihr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우선은 외우고요. 우선은 nominative를 중점으로 외우시기를 바래요. nominative의 masculine을 중심으로 외우세요. mein, dein, sein, ihr, unser, euer, ihr 이렇게요. 왜냐면요, 이게 accusative와 dative에 가면은요, 소유 관사잖아요. 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어미, 꼬리가 붙게 되거든요. accusative, dative에서. 이 부분은 관사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지 않으면 엄청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사에 대한 완벽한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으시다면 그거를 먼저 하고 나서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더 머리만 아파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masculine 같은 경우에는 nominative, mein Vater, dein Vater, sein Vater, sein Vater, ihr Vater, unser Vater, euer Vater, ihr Vater, ihr Vater 이렇게 됐죠. mein Vater는 내 아버지, dein Vater는 너의 아버지, sein Vater는 그의 아버지, 또 sein Vater가 또 있죠. 이거는 이제 남성과 중성일 때 얘기예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masculine, neutral, feminine, plural 이거는 소유관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무엇인지에 따른 거예요. 절대 mein이 masculine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mein은 나의, 즉 1인칭 단수인 거고, dein은 2인칭 단수인 거고, sein은 3인칭 단수인 거예요. 성별과 무관합니다. 그쵸?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masculine, neutral, feminine, plural 이렇게 연두색으로 써 있는 부분은 뒤에 나온 명사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mein Vater는 나의 아버지, dein Vater는 너의 아버지, sein Vater는 그의 아버지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아기의 아버지일 경우는, 아기를 우리는 아까 중성으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sein Vater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난해한 부분이 분명히 아기도 성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아기도 태어날 때 성별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ein Vater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기도 하나의 인격체고 태어날 때부터 성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 아기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sein Vater가 되지만 여자 아기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ihr Vater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써도 틀리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요. 이해하셨죠? 이어가 즉 sie의 possessive article 형태이다. 다음으로 unser Vater, 우리의 아버지. 저와 형제, 남매가 있다면, 자매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 unser Vater. 그 다음에 euer Vater, 너네 아버지 ihr Vater. 저기 저 사람들의 아버지 ihr Vater,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neutral 넘어가 볼게요. neutral 대표하는 단어 das Auto 있죠? 내 자동차 mein Auto, 너의 자동차 dein Auto, sein Auto 그의 자동차 또는 그것의 자동차도 되죠. sein Auto.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자동차 ihr Auto, 우리의 자동차 unser Auto, 너네들의 자동차 euer Auto, 그 다음에 복수의 자동차 ihr Auto, 당신은 ihr Auto, 대문자로. 자, 마스쿨린과 노이트랄은 일반적으로 독일어에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어요. 신경 쓸 부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형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페미닌 볼게요. 페미닌 보면요, meine Mutter, deine Mutter, seine Mutter, ihre Mutter, unsere Mutter, eure Mutter, ihre Mutter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나의 어머니인데, 자, mine이 기본 형태예요. 그런데 뒤에 여성 명사가 나와서 ne가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지금까지 봤을 때 뭔가 관사 중에서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mein, dein, sein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은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 부정관사가 보입니다. 다시 마스쿨린에 있는 걸 볼게요. 마스쿨린 노미나티브를 같이 봅시다. 마스쿨린 노미나티브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요, mein, 부정관사 ein에다가 m이 붙어 있네요. dein 볼게요. 부정관사 ein에 대가 붙어 있어요. 뭔가 눈치를 채셨죠? 얘네들은요, 부정관사 변화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뒤에 어미가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하냐? 부정관사와 같이 변화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볼게요. 그래서 다시 페미닌 노미나티브를 다시 볼게요. 보면 meine Mutter, 자, 원래 mein Mutter가 될 뻔했는데 뒤에 여성 명사가 나오니까 부정관사처럼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왜냐? possessive article, 얘도 소유 관사니까요. 그래서 meine Mutter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이제 ein 대신에 eine가 보이시죠? 다음, 너의 어머니 deine Mutter, 여기도 애가 붙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계속 애가 붙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너네들 이라는 뜻을 마스쿨린과 노이트랄에서는 euer 이렇게 얘기를 했죠. euer Vater, euer Auto. 그런데 페미닌에서는 뭔가 바뀌었어요. eure Mutter 이렇게 됐어요. 자, 원래는 euer가 기본 형태인데 기본 형태에다가 e를 붙여줘야 돼요. 애를. 그런데 그러면은
오이어레 발음이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이어레 모터 이거보다는 그러면 차라리 가운데 있는 이를 빼고 오이레 모터 이게 더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점. 근데 운저도 에에 이렇게 붙었는데 왜 걔는 안 빼요? 발음의 편의성을 항상 따지는 거예요. 운저 그쵸? 운저 레 이렇게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오이어레 얘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래서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마스쿨린과 노이트랄에서는 오이어가 기본 형태인데 거기다가 이를 붙인다고 해서 페미닌이 되는 게 아니다. 중간에 있는 이를 빼셔야 된다. 그래서 오이레 모터 이렇게 된다. 이게 플루랄 복수 형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복수 형태가 페미닌에 있는 형태와 같아요. 물론 노미나티브에 한정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아쿠자티브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관사 변화를 합니다. 이거를 문법적 용어로는 부정관사류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 소유관사를. 그래서 부정관사가 변화하는 것처럼 부정관사가 격에 따라서 노미나티브, 아쿠자티브, 다티브 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셔야 소유관사도 그에 맞게 변화를 시키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미나티브에는 일단 기본적인 형태를 다 적어드렸고요. 아쿠자티브와 다티브에는 이제 그냥 한 줄씩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한번 스스로 해결을 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잠깐 그래도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자, 우리 부정관사 아인에서 아쿠자티브 사격 어떻게 변했죠? 아이넨 남성 중성은 아인 변화를 안 했어요. 여성은 아이네 애가 붙었죠? 복수는 없었어요. 사실 그쵸? 이게 문제예요. 복수는 부정관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가 뭔가 형태를 변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정관사를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사 시리즈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정관사, 부정관사 이거를 반드시 달달달달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독일어가 편해집니다. 그거는 진짜 매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쿨린은 아이넴으로 변화를 했었고요. 부정관사에서 중성도 마스쿨린과 똑같이 아이넴으로 변화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미닌은 아이너로 변화를 했었고요. 자, 복수는 정관사가 어떻게 변화했었죠? den으로 변화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넨 엘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다른 거는 안 써놨는데 왜 이것만 써놓겠습니까? 오이렌 파터 마스쿨린 아쿠사티브 보시면 오이렌 파터 이렇게 됐고요. 노이트랄 아쿠사티브 보면 오이어 아우토 이렇게 됐고요. 페미닌 아쿠사티브를 보면은 오이레 모터 플루랄 아쿠사티브는 오이레 엘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쿨린 다티브를 계속 볼게요. 다티브 이제 마스쿨린은 오이렘 파터 노이트랄은 오이렘 아우토 페미닌 오이라 모터 플루랄 오이렌 엘턴 이렇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진짜 말씀드렸듯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고요.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Auf Wiedersehen.